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병화 정화 입장에서, 돈은 이제 신금, 천간에, 경금, 지지에 신금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금, 유금이죠. 유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을 때요. 이게 없어요. 없을 때, 그러면 금이 없으면 재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재사주니까, 돈복이 없다. 돈이 없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중에 경금이 장생하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자중에 신금이 장생하죠. 여기는 임수하고 계수밖에 없는데 신금이 장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하든 정하든 이 사중에 경금이 있거나 사화가 있거나 지지에 자수가 있거나 이게 연에 있든 오래 있든 일간에 있든 정사면 일간이 되죠. 병자도 일간이 되죠. 이렇게 있거나 시에 있거나 이러면 이 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성이 장생하니까요. 장생은 계속 솟구쳐 올라오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장생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지 않다 얘기죠. 자, 병화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병화 입장에서 보면 사중에 경금이 장생하므로 사화가 있으면 돈이 끊임없이 장생한다. 그런데 이 역마지살이죠. 사화라는 건. 역마지살. 그러면 사중에도 병화도 있죠. 병화를 올려보면 여기도 병화가 있죠. 사중에 병화가 올라온 것도 됩니다. 그럼 태양입니다. 태양이라는 건 하늘을 말하죠. 그래서 이 비행기, 항공, 전투기 조종사, 이런 항공기 관련 정비를 하든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역마이기 때문에 역마에서 돈이 장생하는데 이 태양이 떴고 또 사중에도 태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이게 있으면 사중에 태양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비행기라든가 항공기 관련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비행기랑 항공, 스튜디오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대한항공 항공하면 이제 대한항공 일본 떠오르죠. 대한항공 이런 데 취직할 수도 있고 또 정비를 할 수도 있고 정비하는 분들도 굉장한 기술을 요하죠. 혹은 그와 관련된 일 예전에 박사인데요. 서울대 박사인데, 이분한테 이제 서울대 박사? 맞나? 하여튼 이분한테 내가, 이분이 이제 사주가, 화예요, 화하고 이제 을목이 이렇게 와 있어요. 병오였고, 전부 다 화 불판인데, 을목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시지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 역마성이 강하고, 여기 을이 떠서, 그분이 병호일주였고 여기 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사가 있고 을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시간에 남자분인데 서울대 학교에서 서울대 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연구원에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박사인데 이렇게 떴더라고요. 여기도 다 화고 이렇게 이렇게 화로만 떴어요. 그래가지고 재성 결혼도 했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금이 없었어요. 화하고 토만 있었는데 이런 사주가 다 있나? 이걸 어떻게 푸나? 그런데 여기 이제 을이 이렇게 떴길래 혹시 을은 이제 새잖아요. 새니까 이것도 여행 항공 관련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여행이라든가 항공 관련된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서울대 박사인데 뭘 하냐면 GPS 있잖아요. GPS 무슨 GPS를 뭘 만드신대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내비게이션하고 하여튼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썼어요. 내가 못 알아먹는다. 하여튼 간에 이 GPS를 만드니까 맞대요, 이게. 항공 관련 GPS래요.
관제탑에 들어가는 뭐 이런 장치, 합법 장치 뭐 이런 거래요. 이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자가 여기 경금이 장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 거죠. 결혼하고 부인이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그 받은 돈이 뭐 10억인가 그래요. 10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뭘 개발하면 그걸 이제 회사가 다 갖는 게 아니고 연구소가 다 갖는 게 아니고 거기 얼마가 이제 나눠서 갖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중에서 장생하는 경금이 이게 아주 귀하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죠. 만약에 병자는 바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병자일주 있잖아요. 그럼 신금이 장생하니까 도와줘. 이 자라는 건 뭐 북극도 되죠. 북극 극이잖아요. 극. 남극은 이제 오고 자는 이제 오가 남극이고 자가 북극이죠. 이 오화를 가진 분 중에 이 남극, 북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극이니까 그럼 이 더운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 열사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그 두바이. 제 아는 분이 두바이 가 있는데 이 오화가 이렇게 관으로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근무하시더라고요. 이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병자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화로 돈을 번다. 뭐 술장사, 물장사도 될 수 있죠. 밤도 되잖아요. 밤. 자시니까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뭔가 도화적인 일로 돈을 번다. 정제죠. 합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도화라는 건 뭐죠? 인기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기살, 도화가 인기살. 또 도화라는 건 예술가잖아요. 밤이니까 자시에 뭐예요? 이 고독한 예술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수가 있으면 신금이 장생함으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병화나 정화일간이 있는데 이 경자생일 수도 있죠. 경자생. 혹은 경자월 혹은 경자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정제가 되죠. 좋죠. 병화 입장에서는 편제잖아요. 좋죠. 정제든 편제든 이렇게 돈이 천간에 떠 있는 건 다 좋은 겁니다. 어쨌든 천간에 재성이 뜨면 이 뜬 만큼의 어떤 값어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수에서 신금이 장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신금이 이렇게. 이러면 좋잖아요. 이것도 내 돈이요. 자수에서 끊임없이 장생하는 돈도 내 돈이요. 여기는 정제. 여기는 편제. 근데 여기 병화가 남자면 바람 피울 수 있겠죠. 뭐 여자가 끊임없이 장생한다고 되잖아요. 도화, 자시, 밤에 여자가 장생을 해서 합을 한다. 이 병화 남자는 경자생이나 경자월이나 경자실을 얻으면 뭔가 한번 조사가 한번 들어가 줘야 되죠. 이 병화든 정화든 똑같죠. 좋죠. 경금도, 나와 있는 경금도, 천간에 떠 있는 경금. 어떻게든 천간에 재성이 떠 있으면 떠 있는 그 값어치를 합니다. 그게 조금 그걸 다 당했거나 어쨌든 간에 떠 있는 만큼의 값어치는 반드시 하더라. 근데 신금이 이렇게 또 장생하니까 이러면 좋잖아요. 이 사고금이죠. 사고금. 그러면 경금은 9죠. 신금은 4죠. 이렇게 떴잖아요. 크게 보면 94억, 940억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병화하고 정화는 금이 돈인데 사주 내에 경금, 신금, 유금이나 신금이 없더라도
자수가 있고 또 사화가 있으면 이 장생을 얻는다. 둘 다 있으면 이게 간섭이 별로 없죠. 좌우충이라든가 간섭이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있으면 끊임없이 장생을 받는다죠. 예,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병화가 있는데 병자일주가 이 살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이렇게 충이라든가 형충 파이가 없잖아요. 이럴 땐 좋은 거죠. 이렇게 관섭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병자일주인데 이렇게 오화가 있어서 좌우충을 맞잖아요. 그럼 이제 부부 공간이잖아요. 부부 공간이 이제 이게 깨진 거죠. 문제가 있겠지만 이 신금의 장생지잖아요. 신금의 장생지가 깨졌잖아요. 이러면 이 장생이 안 되잖아요. 이게 100%가 안 되고 한 50만 된다 이렇게 봐야죠. 장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부부관계도 나쁘지만 금전적인 것도 좋지 않은 거죠. 사주 내에 금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이럴 땐 오로지 요거 하나에 장생 받아가지고 합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축 맞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불리하죠. 또 병자가 이렇게 있는데 신금의 장생지라서 돈 걱정 없이 정제니까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축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축합으로 묶어버렸어요. 이때 뭐 우리가 자축합 토를 얘기하잖아요. 토가 되니 안 되니 뭐 많은데 축이 있으면 일단 이 토, 자축, 합화, 이 합화하고 합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합이 있고 합화가 있어요. 합화. 그리고 합동이 있고 합거가 있어요. 합거, 합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게 자축으로 묶어버렸잖아요. 축이 와서 자를. 그러면 작용력이 뭐의 작용이요? 도화의 작용. 신금의 장생의 작용이 묶였잖아요. 자축합으로. 토가 되건 안 되건 나중 일이고 합화의 개념은 나중의 일이고 일단은 장생지가 묶였잖아요. 그래서 축이 와서 묶어버렸잖아요. 화생토하니까 뭐가 되죠? 상관이죠. 상관. 상관 축토가 와서 나의 도화를 묶었다. 일지를 묶었다. 하체를 상하게 했다. 깝깝하게 한다는 거죠. 또 장생, 신금의 장생지를 묶어버려서 장생을 막아버렸다. 이러면 장생이 안 됩니다. 이 충보다도 충로도 한 50은 돼요. 충이라는 건 화합할 충이잖아요. 충동 그러잖아요. 되는데 이렇게 합반해버리면 거의 합반이죠. 합반. 이렇게 합반해버리면 합거해버리면 이렇게 합거해버리면 작용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립니다. 이 개수 입장에서 개수가 이렇게 있죠. 기토라는 건 뭐예요? 편관이잖아요. 편관이 와서 합을 해버렸어요. 개수 입장에서 보면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 합을 한 거고 편관이 와서 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작용력이 없다. 이러면 돈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관이니까 아들이죠. 여자 같으면 아들이 되는 거죠. 자식이 아들이 내 장생지를 묶었다.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결론은 돈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병화, 정화에 대해서 장생지에 대해서 재성의 장생지죠. 재성의 장생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솔철학이었습니다.